오늘 주제가 피드백인데 피드백 이러면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저는 지적, 약간 두근거림, 뭐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 감정이 드실까요? 피드백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인 결과나 경험이 좋지 않았던 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모든 인간은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하우코칭의 현미숙입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할 때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요.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을 잘 모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저항이나 이 사람 꼰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기 전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피드백인데 혹시 미나님 피드백 이러면 어떤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피드백이요? 피드백이라고 하면 저는 지적, 약간 두근거림, 뭐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부터 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런 감정이 드실까요? 피드백에 대해서 별로 좀 부정적인 결과나 경험이 좋지 않았던 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우리 루아님은 상사가 우리 지난번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우리 한번 리뷰하면서 피드백을 좀 나누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일단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닥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피드백 그러면은 뭔가 나누자 이러면 마음에 좀 평안은 없고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이렇게 공존한대요. 하나는 저 있는 대로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무조건 수용해 주세요.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하나고요. 괜찮으니까 저한테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성장하고 싶어요 하는 이 성장의 욕구,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누가 피드백을 주느냐, 어떤 상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기질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죠. 기질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기질, 활발한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피드백에 대해서 그게 크게 마음에 두지 않죠. 그래서 오케이, 제가 이게 좀 잘못됐다고요?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고 잊어버리기도 해서 본인이 피드백 받는 것도 괜찮고 남한테 피드백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근데 좀 신중한 기질 있잖아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섬세한 이런 분들은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마음을 오랫동안 잔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상대방한테 피드백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두려움이 더 많아질 텐데 뭐 이런 기질이든 저런 기질이든 또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모든 인간은 세 가지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일의 99%는 피드백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더글라스 스톤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분에 의하면 사람들은 피드백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저항을 갖고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피드백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첫 번째 드는 딱 마음이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랑 달라요. 이런 저항이 처음에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본 사실하고 상대방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굉장히 간극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구성원 A가 이제 파트장이 요 일 좀 같이 협조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성원 A가 파트장님 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 좀 빼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 팀장님이 옆에서 듣는 거죠. 그러다가 저 친구 혹시 진짜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개인적인 성향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장면에서 저 진짜 바빠서 그거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이 친구는 좀 개인적인 성향의 사람이구나 라고 라벨을 붙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특히 만약에 팀장님이 협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삶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구성원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라벨을 붙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협조를 잘 해주지 않는
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 이렇게 작은 사실을 가지고 스토리와 라벨을 딱 붙이면서 강하게 이제 머릿속에 이 사람에 대한 잔상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그 필터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남 일은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 용기를 내서. 예. 요즘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콜라보레이션, 뭐 심지어는 작은 협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자네도 조금 더 밸류 있는 일을 많이 하려면 좀 협조를 같이 많이 해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아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구성원 A가 펄쩍 뛰면서 팀장님이 저를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세요? 회색지대 일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막 이러면서 뭐 거의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일에 연루가 되어 있고 많은 일을 돕다 보니까 정말 번아웃 직전의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막 달래주고 막 진땀을 많이 빼셨겠죠? 예. 혹시 이런 경우를 우리 두 분은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부분만 알고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너 이거 고쳐야 돼. 뭐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원이 그 일에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해서 조금 그 일을 거절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억울했겠네요. 네, 그때 조금 저도 비슷하게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A팀장 같이.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내가 본 것에 나는 작은 것을 보고 라벨링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불편했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본 상황은 이거였는데 그때 실제 상황은 어땠냐 라고 질문을 해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이 부분에서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 상대방이 나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한 건지 아니면 나를 폄하하거나 지적하거나 혼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헷갈려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이거는 이 상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없거나 또는 이 사람의 진정성,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또는 이 상대방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잘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저항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팀장님들 6분을 모시고 그룹 코칭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피드백을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게 뭐냐, 왜 그 피드백이 지금까지도 의미 있게 생각이 드느냐, 그 변수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 과정이었는데 어떤 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진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게 진정성이 와 닿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상대방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이 관계에서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친한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관계가 몇 년인데 그런 거 좀 이해 좀 해주지, 나한테 그런 피드백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예전에 되게 막역한 우리 파트너 코치님 한 분한테 저는 이분이 강의든 코칭이든 좀 더 성공하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드렸더니 이분이 너무 기분 상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저한테 별로 피드백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그런 피드백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되게 이제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다시 복귀해 보면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이분의 성장도 돕고 관계도 깨지지 않았을까를 이제 복귀를 해보죠. 그러면 제가 이분의 성장과 성공을 얼마나 기원하는지, 또 이 도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제가 보는 건 아마 부분일 텐데 또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제가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지 성공하실걸요? 이런 마음에 교만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복기를 해보게 됩니다. 관계가 너무 오래됐을 때 많이 다투는 그 대상들이 부부나 연인 관계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네가 이해해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가 오래됐느냐 짧으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진짜 원한다,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관계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한 건데요. 정체성에 대한 저항입니다. 어떤 피드백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죠? 예. 뭐, 예를 들면 저도 남편과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쓸모 없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상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다. 나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때 이런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사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강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뭐 강의를 했는데 대부분 다 좋다고 했는데 어떤 한두 분이 뭔가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제가 마음속에 이제 나 다시는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도 자기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교만한 그런 패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에서 당신이 필요하다. 누구나 다 개선하고 개발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조금 자아가 연약한 그런 분한테는 너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의 팀원이고 너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꼭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피드백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분 기억이 나시나요? 세 가지 두려움 어떤 거죠? 관계적 두려움이 오. 있고 저항이 일어나고 네. 관계적 두려움. 마지막에 한 것만 기억이 나요. 네, 관계적인 두려움,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리고 사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사실이 아니야. 우리 관계에서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네, 그리고 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저항을 겉으로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헤아리셔서 정말 이 피드백을 통해서 성자가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잘 케어하면서 피드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